허가를 신청할 때 요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실 거예요? 요거는 맞추고 요거는 안 맞추실 거예요? 허가를 신청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에서. 요거 맞추고 요거 맞추고 요건 맞히지 말자 해서 허가 신청해요. 다 맞춰서 들어가요. 허가는 그래서 거의 납니다. 신청하면 허가가 거의 나와요. 그런데 허가 났는 다음에 문제잖아. 허가 났으면, 자, 허가가 났으면 이제 계약 한번 해볼게요. 허가 났으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계약. 계약하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네? 15억. 15억에 10%면 1억 5천을 이제 계약금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도금 치르고 정금 치를 때 이제 소유권 이전 뭐 하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제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이제 B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얘가 농사를 짓는다고 했어. 목적이. 농사 짓는 애인데 아닌데. 이거는 모르잖아, 이 사람인지. 근데 농사 목적을 한다고 해서 맞아서 허가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B가 농사 지어야 돼요? 안 지어도 돼? 그럼 지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적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걸 의무기간을 정해줘요. 예.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의무기간 해놓고서 법에서 현재 뭐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최대 5년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농지는 2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농지는 몇 년? 그럼 얘는 이제 잘 보세요. 투기하고 투자의 차이점이 일반적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땅을 15억 주고 사고 30년 뒤에 30억에 팔았어요. 내가 투기한 겁니까? 근데 15억 주고 사서 3개월 있다가 16억에 팔았다. 이거는 투기로 볼 수 있죠. 이용 안 할 놈이 갖고 있다가 금액만 높여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장기냐 단기냐로 나누는 게 더 빨라요. 투기는 장기 단기? 단기. 예, 투자는 장기. 그러니까 예전에 강호동 있죠. 예, 강호동이 뭐 저기 강원도에 땅 사가지고 중간에 그냥 1년 반 동안 활동 안 했잖아. TV도 안 보고 공부도 안. 예전에 강호동이 무슨 평창 쪽에 땅을 샀다고 그랬는데 땅을 사가지고 뭐 세무 뭐 세금 줄이려고 했다가 그래가지고 대국민 사과한 다음에 1년 반 동안 방송 쉬었잖아요. 그 이유가 평창에 땅을 산 거였거든. 근데 걔가 투기를 한 겁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땅을 샀어. 팔질 않았어. 그게 어떻게 투기야? 걔는 그냥 사기만 한 거예요. 그걸 나중에 50년 뒤에 팔았는데 그걸 투기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 근데 사람들의 눈은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는 저 사람이 그것도 연예인이라는 놈이 땅 샀다 이거야. 내가 안 샀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죠. 나는 그 사람 보고서 와 저거 되게 억울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걔가 알고 샀겠어요? 누가 사라고 해서 샀겠어? 사라고 해서 샀지. 걔가 뭘 알아? 걔가 씨름을 하다가 지금 방송하는 애가. 예. 용도지역 도시지역도 모르는 애가 그걸 어떻게 투기를 합니까? 그건 투기가 아니라 사기당한 거야. 예. 그 사기당한 거야. 세무사가 세금 줄인 거고 내가 줄인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 갖고 투기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 투기하고 투자는 일단 의지가 있어야 돼. 단기간에 팔 의지를 갖고 산 사람이 투기꾼입니다. 언제 팔지도 모르고 그냥 산 사람이 무슨 투기꾼이냐 그 얘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냥 단기간에 팔면 투기로 보겠다가 대세인데 보세요. 얘가 농사 짓겠다고 취득했죠. 농지 몇 년? 그럼 얘는 얘 3개월 뒤에 못 팔고 2개월, 6개월 뒤에 못 팔고 2년 뒤에 팔란 얘기예요. 그러면 긴 거는 몇 년이네? 5년 동안 못 판다는 얘기는 내가 저 5년 동안 썩혀야 된다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얘 농사 짓는다고 했죠 지금. 그럼 이제 농사 지어야 돼? 농사 안 지어도 돼? 그래서 의무 기간 동안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시면 옛날에는 과태료를 때렸어요. 과태료. 옛날에는 잘못하면 태형했죠. 때렸잖아. 근데 여기는 뭘로 해요? 태형 대신 요금으로 때리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였습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면 여러분 잡으세요. 15억 주고 사서 20억에 3개월 뒤에 팔았어. 과태료 500만 원 나와서 무서워서 안 할 거야? 500만 원 내고 하겠다 차라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칙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해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야야. 이 의무기간 동안 이용을 안 하면 이제부터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때리겠다. 이행 강제금을 때릴 때 취득가격 있죠? 취득할 당시에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때려요. 10%, 7%, 5%, 7% 때립니다. 그럼 최대가 10%면 얼마란 뜻이죠, 지금? 15억에 대해서 10%면 1억 5천을 때리는 거야. 근데 요 의무기간이 몇 년이죠? 매년 1회씩 때리거든요. 매년 1회씩이면 매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1년에서 2년에서 의무기간이 몇 년이니까. 그럼 요 기간에 한 번 받을 수 있고 한 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최대 2번 받을 수 있는 거네. 의무기간 이후에는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죠. 끝났으니까.
그럼 얘는 1억 5천, 1억 5천이 얼마야? 3억. 500만 원보다 훨씬 세졌잖아. 예.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사람 B는 서울에서 지금 현재 농사를 내치러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안 내려오면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이 매년 동안도 못 팔고 2년 동안도 못 팔고 농사를 내가 안 지면 이행강제금을 3억이나 내놔야 되는데 저거 사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으세요? 안 사. 그럼 허가구역에 있는 땅 사지 말고 다른 땅 사러 가겠죠. 그럼 이제 결론은 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수요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곡선 배웠어요? 배웠다고 그랬어, 분명히. 예. 무슨 곡선이에요? 수요. 요거는 공급곡선, 서플라이, 디맨드야.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만나는 요점을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뭐가 줄었어, 지금?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는 수요 공급 곡선 하향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 내려오면 얘가 이렇게 되네? 가격이 떨어질 거다. 경제 상황 이론에는 맞죠? 그래서 수요자가 빠져나가면 토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집가는 안정될 거다. 그래서 맞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가 막 일어나거나 집가가 급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거래 자체를 좀 어렵게 해놓자. 투기꾼들이. 그러면 투기꾼들이 빠져나가면 투기가 일어나는 속도가 줄지 않을 거냐. 그럼 토지 가격은 안정이 될 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요 개념 알았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만 하나 알면 토지거래 허가는 나중에 살만 붙여서 외우면 끝납니다. 제 말 이해됐죠? 요 내용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커피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다 이어서 할게요.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세요.